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바이넥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530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바이넥스 1.47%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영상 이전에도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회사 케미칼 의약품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송도나 오송 공장에 약 12,000리터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더나 또는 화이자 관련주로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도 이 종목이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요.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화이자 이슈가 또 부각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화이자가 뭐 백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백신 개발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생산을 해야 된다면 누가 생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제 좀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CMO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도 어제 이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갖춘 회사가 바이넥스라는 거고, 지난번에 뭐 사채나 이런 부분들을 발행을 해서 기존에 있던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또 증설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따오기만 하면 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수주 물량만 좀 따오기만 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만 나와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넥스의 흐름들을 보면 저 예전에 녹십자의 흐름과 유사하다라고도 좀 보거든요. 녹십자나 이런 종목도 사실 혈장 치료제였어요. 혈장 치료제였는데 한동안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혈장 치료제가 아니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혈장 치료제 관련주였는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오면서 주가가 폭등을 해버리죠. 그때도 뭐 녹십자도 뭐 하락 추세였죠. 그러다가 이거 뚫고 넘어가니까 웬일 그냥 뭐 바닥 대비 한 2배 올라가는 게 그냥 순식간에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바이넥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따와야죠. 따와야 결국에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 실적에 반영됐을 때 바이넥스가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까지 안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또 누가 들어와요?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들어오는 상황들 속에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의 수급 조금 아쉽다 이거죠. 솔직히 외국인들 지금 단타치기 바쁩니다. 그동안에 이 밑에 떨어질 때 열심히 사더니 요새는 그냥 팔기 바쁩니다. 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계속 사들였거든요. 분할 매수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매도하기 바쁩니다. 반면에 이제 투신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최근에 물량을 좀 잡아놓고 있죠. 뭐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닌데 일부 조금 이제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뭔가 이 회사가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 정말 화이자나 모더나의 수주 이야기가 나온다면 수주 딱 뜨는 순간 뛰겠지만, 뛰면서 그 수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까지도 더 이제 수급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까지도 붙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자꾸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꿈과 희망도 있지만 현재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하방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맞는 주가의 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 항상 참고만 하세요.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바이넥스가 지금 뭐 살짝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2% 1% 떨어지니까 다시 또 이 밑으로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넘어간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간 것 같은 흐름.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보유인 거고,
예, 위에서 단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돌파가 됐던 안 됐던 들고 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반대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뭔가 확실하게 넘어갔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넘어갔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눌러주거나 확실하게 올라서면 그 이후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추세 때 하단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제가 10월 5일부터 찍었다 그랬죠. 근데 단 한 번도 매수 자리가 오지 않다가 이 국면에서 매수 자리가 한 번 왔었어요. 이 급락 나올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겁먹지 말자. 이 상승 나올 때도 괜찮다. 또 다시 급락 나올 때 괜찮다. 양봉 나올 때 또 괜찮다. 뭐 이 국면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국면은 매수의 자리였던 거고, 다행히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뭐 문제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이 올라가니까, 또는 이 종목의 수급이 살아서 올라간 상승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느냐 놀렀다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 저점을 지켜내는 내에서 쌍바닥을 찍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쌍바닥을 찍어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런 이제 기술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바로 간다면은 바로 가면 이제 있는 분들이 더 좋은 거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런 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호재가 붙어야 되는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없다라는 게 빨리 붙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주봉상으로는 더 이상 제 생각에는 떨어질 수 없는 자리 아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국면에서는 그래도 더 떨어지는 가능성은 없다.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갈 일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전 저점이나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요 이전 저점이 얼마죠? 거의 뭐 한 24,000원대, 23,000원대 뭐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더 이상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더라도 한 24,000원이나 23,000원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쌍바닥 패턴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패턴적으로 본다면 뭐 중간에 갑자기 호재 나와서 올라가 버린다거나 뭐 악재 나와서 급락 나와 버린다면 상황은 바뀌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쌍바닥 패턴 정도 쌍바닥 정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좀 눌러줄 때를 이용해서 그때 뭐 좀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어쩔 수 없는 보유다. 위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가치나 성장성을 보고 사셨고, 어쩔 수 없이 시점이 좀 맞지 않아서 조정 국면에 이르렀지만 더 이상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도 지금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랬을 때 한 번 정도 강하게 튀어준다면 거기서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승이 나올 때 또 이슈 잘 봐야 돼요. 이슈 잘 봐야 되고, 이 이슈가 한 발짜리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다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이슈에 따라서 뭐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또 가져간다든지 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고,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고,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어렵고, 보유자분들도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그렇다고 팔기도 그렇고 좀 지루하지만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분명히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던, 어떤 이슈를 붙여서 나오던, 어느 시점에 나오던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분명히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상승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소 좀 주주님들 최근에 좀 힘든 시기의 연속입니다. 지루함의 연속이지만 좀 힘내시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슈 또 발생할 때마다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시 55분에는 미 증시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 증시의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도 계속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동시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3종목씩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